쫄딱 망하더라도 다시 올라올 수가 있어. 왜냐? 나는 집의 상승 속도보다 내 실력이 더 빠르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따라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믿고 나한테 투자하는 게 가장 큰 투자라고 알아야 돼. 이게 저는 이제 당연히 집을 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을 사려고 막 절약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그렇지, 그렇지. 좀 허무하더라고요. 아, 뭘 위해 우리가 절약을 한 건가?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럼 그래가지고 불안감 많이 들지. 네, 돈을 모으고 있어도 뒤처지는 느낌이 맞아, 드는 맞아. 그런 때에 아,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맞아. 왜냐면 생각해봐. 그런 불안감, 두려움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 특히 집이 없는 사람들, 무주택자들은 있을 수밖에 없어. 왜 불안할까? 딱 세 가지야, 그것도. 첫 번째, 속도지. 집이 올라가는 속도를 나의 월급이 절대로 못 따라가. 네. 그렇잖아. 네. 두 번째는 비교야. 내 친구는 샀는데, 맞아, 내 맞아. 주변 사람들은 샀는데, SNS에 누구는 샀는데, 뭐 언론에서 뭐 내 또래 누구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비교하잖아. 비교하니까 더 불안하고 두려운 거야. 마지막은 정책이지. 맨날 정책이 바뀌니까 그래, 세상이 이러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라는 체념까지 드는 거야. 그래서 이런 속도라든지 비교라든지 정책 때문에 굉장히 요즘 특히 뭐 무주택자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불안감 중에 가장 큰 요소는 속도야, 결국. 속도. 나의 월급이 집값의 상승분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근데 그거는 정확한 것 같아. 앞으로는 더 그렇게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집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나의 월급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 왜냐? 늘 이야기하듯이 AI 시대에 살기 그렇죠. 때문에 대체가 되면 나의 월급은 떨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아무리 월급을 모아도 집값을 따라갈 수가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정답은 딱 한 가지야. 내가 뭐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 사실 부동산 유튜버도 아니지만은 결국에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야. 결국에 내 월급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하느냐. 옛날처럼 뭐 씨들을 모아가지고 이 씨들 가지고 뭐 경매 물건을 사가지고 이 경매 물건으로 팔아가지고 다시 갭 투자해가지고 갭 투자 가지고 뭐 점퍼 이런 방식들이 옛날에 많았잖아. 네네. 그거는 과거의 나의 방식이야. 지금의 어떤 뭐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의 방식이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 돈을 못 벌어. 특히 부동산을 살 수가 없어.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월급을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하면 안 돼. 이제. 월급을 가지고 나한테 투자를 해야 돼. 결국 부동산의 상승 속도를 잡는 데는 나의 월급이 아니야. 나의 실력이야. 내 실력만이 부동산의 상승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있어. 그 실력을 통해서 내 사업을 해가지고 내 사업을 통해서 사업으로 얻은 그런 소득으로 집을 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월급을 가지고 그 소득으로는 절대 집을 살 수 없는 세상이 열렸기 때문에 나의 사업 소득,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사업을 해야 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실력을 키워야 되고 내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나의 소득으로 나를 위한, 자기 개발을 위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결국엔 옛날에는 집이 나보다 똘똘했단 말이야. 그래서 집이 올라가게 되면 덜 똘똘한 나보다 나의 자산이 늘어났잖아. 이제는 그런 세상이 아니야. 집의 똘똘함보다 나의 똘똘함이 중요하게 된 거야. 내가 똘똘해서 집을 사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집을 살 수가 없는 시대가 와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히 지금의 젊은 세대, 지금 집값이 너무 올라가 버렸잖아. 네, 맞아요. 이 시대에는 뭐 체념하거나 뭐 이렇게 포기할 게 아니라 이럴수록 나의 실력을 더 키워야 하는 그런 절박함으로 진짜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어.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오히려 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포기하는 사람들, 체념하는 사람 늘었잖아. 네. 그 말은 뭐지? 경쟁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그러면 오히려 조금 더 노력하면 자신의 실력으로 자신의 사업을 하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 거야. 특히 AI 시대에 나보다 훨씬 똘똘한 AI를 활용해서 AI 어깨 위에 올라가 버리는 거야. 과거에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지식과 정보를 얻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단군일에 가장 빨리
사업을 효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는 앞으로 2, 3년 내에 AI를 활용한 엄청난 자산가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해. 특히 젊은 친구들이. 왜냐? 젊은 친구들이 취직하고 직장 들어갈 데가 없어 버렸잖아.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AI를 잘 활용해서 뭔가를 크게 키울 수 있는 유니콘 사업을 할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 그렇게 해야지만이 집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려 버렸어. 근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 나는 사업은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이 사업가로서 좀 잘 맞으시는 분들이 있고, 좀 이제 이게 조금 어렵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고, 사업가는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지? 라는 생각이. 글쎄, 네. 나는 모든 사람들이 직장인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늘 주장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 직장에서 주는 그 월급이라는 마약에서 벗어나야지만이 자신의 어떤 삶을 나는 잘 개척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대부분 직장인분들은 마약 중독에 빠져 있잖아. 월급이 가장 좋은 마약이거든. 거기 빠지게 되면 그 매달 나오는 그 마약 때문에 중독이 되면 대중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 하루라도 빨리 대중에서부터 멀어져야지만이 내 삶을 개척할 수 있는 직업인으로서 발돋움을 할 수 있게 돼. 그래서 무조건 나의 성향이 난 직장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 스스로를 그렇게 규정해 버리는 거야. 그럼 나의 무의식이 나는 사업을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결핍감이 딱 생기게 되면서 나의 무한한 가능성을 스스로가 차단해 버리게 되는 거지. 근데 나는 인간은 한계가 없는 동물이라 생각하거든. 임작가도 그렇고 강작가도 그렇고 우리는 한계가 없는 존재인데 그 한계를 누가 만드느냐? 누가 만들겠어? 나의 말이 만들어. 나는 직장인이 맞는 사람이에요. 나는 사업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라는 그 말이 자신을 그렇게 묶어버리는 거야. 그 말이 자신의 운명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나의 신간책 제목이 뭔지 알아? 말은 운명을 데려온다는 말이야. 그 말이 뭐지?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나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쓰는 일상의 언어라든지 내가 무심코 뱉은 말이라든지 내가 자주 하는 문장들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면 내가 나를 이렇게 규정 짓고 있구나. 나의 무의식이 이렇게 되어버렸겠구나. 나의 마음은 계속 이런 생각을 들게 하겠네 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지. 그래서 작가님 저는 직장인이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신을 그렇게 닫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집을 떠나서 집이라는 건 부차적인 문제고 스스로가 스스로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직장인이라는 그 우물 안 속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순히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그 방향성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면 자신의 말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질문이 그러면 굳이 집을 살 필요가 없는 건가? 그러니까 계속 이제 나의 실력을 키워나가면서 월세로 그냥 살아도 괜찮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말했듯이 내 친구는 자가에서 월세로 넘어갔다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집이라는 게 하나의 공간이죠, 공간. 네. 그렇지. 나도 우리 집이라는 공간에서 내가 자주 쓴 공간은 3군데밖에 없어. 나 글 쓰고 독서하는 서재 공간, 그리고 내가 충분히 잠을 잘 수 있는 나의 안방, 그리고 나 거실에 있는 매트, 필라테스 해야 되니까 이 3가지 공간 외에 내가 머무르는 공간은 하루에 한 10분도 안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난 집에 오면 운동하거나 책 보거나 자거나 이 3가지 하거든. 잠을 자거나 책을 들거나 아령을 들거나 네. 이 3가지밖에 안 해. 그래서 집이라는 것은 나는 그 3개만 있으면 돼. 대신에 이 우리 아파트에 사니까 앞에 서울숲이 있으니까 내가 산책할 수 있고 달리기 할 수 있고 운동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 공간을 선택을 한 거야. 나의 삶의 기본기를 조금 더 다양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충분한 사업거리가 있고 그 사업을 통해서 내가 더 큰 부를 쌓을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우리 집 팔고 우리 집 월세를 들어와서 살 거야.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전에 내가 부자가 되려면 3간이 바뀌어야 됐잖아. 네. 시간과 공간과 인간인데, 그리고 이 3간이 바뀌어져 있으면 이미 당신은 부자가 되어 있다 그랬잖아. 그 중에서 공간이라는 게 꼭 내 집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공간 중에 가장 많은 공간이 어디냐? 우리 직장이잖아. 네네. 직장에서 8시간 보내고, 그리고 집에서 뭐 몇 시간 보내고, 그리고 집에서는 잠자는 시간을 빼놓으면 침실 외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은 거의 많지가 않잖아. 오히려 나는 집이란 공간, 직장이라는 공간 외에 또 다른 제3의 공간들이 많아. 그게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스타벅스에서 책 읽거나 글 쓸 때, 아니면 나 헬스장, 아니면 나 서울숲 공간.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것이 꼭 집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공간과의 그 연결성이 좋으면 나는 그런 집을 좋아해. 그래서 뭐 나는 뭐 내가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내 집이 있으면 뭐 언제든지 내 집을 이사할 수가 있어. 그게 꼭 자가가 아니더라도 전세나 월세라 하더라도. 다만 나는 좀 뭐 이렇게 계속 돈을 쌓고 부를 쌓다 보니까 그냥 이 집이 그냥 생긴 거야. 이 집을 집 찾으면서 구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부가 쌓이다 보니까 이 집이 서울숲이 있네. 그래서 내가 이 집을 이렇게 구한 거지. 뭐 내가 나중에 뭐 또 다른 공간에 대한 어떤 선호가 있으면 그쪽으로 갈 수가 있어.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선호라는 말을 했지 꼭 그곳을 가야 된다고 집착하진 않잖아. 네. 왜? 가도 되고 안 가도 돼. 왜냐면 난 이곳에서도 만족을 하기 때문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부분 작가님이 원하시는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머무르고 계신 거예요. 그걸 할 때에 주는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쫄딱 망해가지고 작은 뭐 월세나 그런 원룸을 갔다. 네.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나만의 침실과 나만의 서재, 책상 공간만 하나 있어도 나는 충분히 만족하면서 살 거야. 왜냐면 그곳에서 나 책 읽고 글 쓰고 충분히 숙면 취하고 뭐 근처에 헬스장 있으면 헬스장 가면서 나를 또 성장시켜서 지금의 부를 또 이룰 수가 있기 때문이야. 왜냐면 나는 실력이 갖춰져 있잖아. 그러면 쫄딱 망하더라도 다시 올라올 수가 있어. 왜냐? 나는 집의 상승 속도보다 내 실력이 더 빠르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야. 따라잡을 수가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를 믿고 나한테 투자하는 게 가장 큰 투자라고 알아야 돼. 작가님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내가 나의 안정감을 잘못된 것에 두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저는 집에 두고 있었는데 작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 실력에 내 안정감을 뒀어야 됐구나라는 생각이 그렇지. 들더라고요. 그렇지. 이게 이런 거 있어. 참새가 네. 나뭇가지 앉아 있잖아. 나뭇가지가 바들바들 떨려. 네. 그럼 참새는 떨어 안 떨어? 떨죠. 참새는 안 떨어. 안 떨어요? 참새는 안 떨고 네. 거기서 잠을 잘 자. 왜 그럴까? 참새는 이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네. 자기를 의지하지 않거든. 참새는 언제든지 날 수 있는 날개가 있잖아. 네. 그 날개가 실력인 거야. 근데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집에 있어야지만이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생각하는 거야. 근데 집값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내 실력이 있으면 비상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참새는 흔들리지는 가지에서도 절대 떨지 않는 거야. 그 참새의 날개를 가지는 게 너의 실력을 키우는 거야. 날개가 없어서 불안했군요. 그렇지. 날개가 없어서 불안한 거지 가지가 흔들리기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니었어. 그래서 흔들리는 집값 때문에 불안하지 말고 자신의 실력을 쌓아서 강한 날개를 가지면 언제든지 비상할 수가 있어. 그럼 제가 마지막 질문이 그거였는데 집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그거는 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집은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거지 네.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게 되면 안 된다 생각을 해. 오히려 집만을 위해 살게 되면 집에 대한 집착이 생기게 되면 그 집착 때문에 나는 그 집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는 사람이 되잖아. 이 집을 사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걸 해야 되잖아. 네. 그게 아니라 내가 살다 보니 내 실력이 쌓이다 보니 이 집을 살 수 있게 된 사람이다라는 그런 마음의 어떤 전환이 있게 되면 내 마음이 결핍감이 아니라 내 마음이 가능성으로 가득 채워지게 돼. 나는 그런 존재임을 알게 되면 어느 순간 내 집의 상승 속도보다 내 실력이 올라가게 되면 그 실력이 나의 부를 쌓아주게 되고 어느 순간 나는 그 집의 주인이 되어 있게 돼. 그거는 확실한 거야. 실력을 쌓아라. 오늘 아주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유, 그래. 정말 많이 고민했거든요. 네. 그러십시오.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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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강자 그것도 왜? 네.
사실 임 작가라든지 예영 덥다, 작가님은 고민을 많이 안 해보셨을 것 같은 근데 다른 분들은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집이라고 하면은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학군을 주요하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내 자녀를 위한 뭐 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어떤 학교가 어떤 뭐 좋은 고등학교를 보낸다더라 약간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예한 작가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국영수보다 AI가 더 그렇지. 중요해지는 시대에